돈이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워렌 버핏의 이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찌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자녀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35년 직장 생활로 모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퇴직금을 지원한 부모 중 89%가 심각한 노후, 빈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89%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숨만 쉬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지요. 35년간 한 직장에서 모은 퇴직금 4억이 이제는 1억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을 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큰 뜻을 품었구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었죠. 퇴직 후 아내와 함께 마산으로 내려와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지요.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연구 결과 은퇴자의 평균 의료비는 매년 23% 증가하며 75세 이후에는 그 증가폭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보니 탄탄해 보였고 6개월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경제적 자립 없는 노년은 존엄성을 잃는다. 노년학자 김영석 교수의 이 말씀처럼 자식을 위한 헌신이 결국 제 노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아들의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죠. 보증을 섰던 돈까지 제가 갚아야 할 처지입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닙니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지원으로 노후 자금을 상실한 부모의 82%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다. 노학자 김열규의 이 말은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부모 중 67%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의 노후를 위협할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사업 실패 후에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확실한 아이템이 있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아버지 돈 다 갚아드릴게요. 그때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건넸죠. 한국노인복지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사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해 추가 지원을 한 부모의 93%가 전체 노후 자금을 잃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갑자기 아내가 무릎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이 1,000만 원이나 됐죠.
서울대 노견학연구소의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긴급 의료비가 평균 연 830만 원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런 긴급 상황에 대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네에 사채까지 썼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사채 대출이 5년 새 3배나 증가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자녀 지원 후 긴급자금 필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짓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었어도. 아내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노년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건강과 수명까지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분은 자녀 사업 지원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왔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노후 준비 없는 사랑은 독이 된다. 이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노후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미국의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 말은 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노후 자금을 지원한 부모의 78%가 3년 내에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되며 그중 절반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아껴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트에서는 세일 상품만 찾아다니고 점심은 대부분 굶습니다. 혹시나 아플까 두려워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값비싼 병원은 가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은퇴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월 48만 원에 달하며 이는 일반적인 노후 예상 비용의 2배라고 합니다. 얼마 전 친구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퇴직금을 모두 주고 결국 부부가 길거리로 나앉은 선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죠. 대한노인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4%가 자녀 지원 후 전세에서 월세로 결국 고시원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녀 지원은 하지 않기로. 아들이 다시 찾아와도 매몰차게 거절하기로 말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노인상담센터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먼저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실버금융연구소의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은퇴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한 부모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단축되며 삶의 질도 급격히 저하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냉철해져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현명한 노후자금 관리의 원칙과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손 벌리느니 젊어서 자식에게 정 빼는 게 낫다. 어느 노인 자서전에서 본 이 구절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손 벌리느니 젊어서 정을 빼는 게 낫다. 어느 어르신의 자서전에서 본 이 말씀이
지금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또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발. 충혈된 눈으로 애원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문득 병원에 누워 계신 아내의 모습이 눈앞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무릎 수술비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또다시 지원한다면 그건 분명 아내를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제는 정말 힘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에게 등을 돌린 못된 아비가 된 것 같아 며칠 밤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사실을. 조금씩이나마 아내의 병원비를 갚아가고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그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아들네 동네까지 가보았습니다. 멀리서 학원 가는 손주의 뒷모습을 보며 울컥거리는 가슴을 달랬습니다. 매일 밤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결국 아들마저도 도울 수 없게 된다는 진실을요. 우리 부부는 이제 작은 것부터 바꿔갑니다. 각자의 통장을 만들었고 비상금은 다른 은행에 따로 보관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장보기 계획을 세우고 알뜰살뜰 살림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새로운 즐거움도 찾아가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천하는 구체적인 재정관리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결정들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으며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아들의 빨갛게 충혈된 눈을 보며 저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득 병원에 누워 계신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비조차 제대로 못 내는 제가 또다시 아들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건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정말 어렵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에게 등을 돌린 나쁜 아비가 된 것 같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학원 가는 손주를 보며 울컥하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매일 밤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두 가정 모두 파탄날 뿐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작은 것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통장을 분리했고 비상금 계좌는 아예 다른 은행에 만들었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닿지 않게 말이죠. 매주 일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장보기 계획을 세웁니다. 알뜰하게 살림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새로운 재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금 관리 방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미국의 은퇴 전문가가 한 이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난달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전 재산을 자녀들 뒷바라지에 쓰고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시더군요. 나 때는 말이야. 라며 시작된 그분의 이야기에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에 한 바퀴를 걷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비상금이라고 이름 붙였죠.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이곳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용돈을 줄이고 평소 즐기던 술자리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더군요. 자녀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고요. 서로를 위한 소박한 행복을 찾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가계부 정리의 날입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 이번 주 지출을 살피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웁니다. 소소하지만 든든한 일상이 쌓여갑니다. 물론 여전히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찾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비결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삶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우리 아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그저 위안으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깊은 진리로 다가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비상금 통장으로 20만 원을 보내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에 보태줄 수 있고 아들의 월세라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내와 저는 소소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마트 브랜드만 고집하던 생필품을 동네 시장 것으로 바꾸었고 값비싼 건강식품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반찬거리를 고르는 소소한 재미가 이렇게 클 줄은. 아내와 웃으며 긍정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날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동네 문화센터 강좌도 듣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는데 은행 앱으로 통장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매일 통장 잔고를 체크하고 지출 내역도 꼼꼼히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비상금으로 아내의 무릎 물리 치료를 시작했어요. 효과가 있는지 아내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부부가 발견한 소소한 절약 비법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한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한 도서관 봉사활동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책장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작은 일들이 제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고, 지금은 제 인생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예전에 배웠던 실력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조를 가르치시죠.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더 이상 밤마다 한숨 짓지 않습니다. 저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비상금 통장에 들어가는 20만 원이 어느새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꿈도 꾸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1,000만 원을 모아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업이 되었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죠. 아버지, 이제 제가 살아갈 방법을 찾았어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빠듯한 살림이지만 이제는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욕심을 버린 사람이다. 퇴직 후 처음으로 마음으로 이해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적게 가진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예전처럼 불안에 떨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1,000원이라도 모으다 보니 작은 희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답니다. 풍선 아트로 아이들의 웃음을 만드는 일이죠. 지난주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어르신께서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건네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찾은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미소, 시장에서 장보기의 소소한 즐거움, 도서관에서의 봉사활동,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의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어 볼 생각입니다. 상추와 고추 몇 포기라도 정성껏 키워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으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